주말에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마강숙이 LX호텔 회장 한동석에게 멋지게 퇴짜를 놓으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한동석의 마강숙 마음 훔치기 구애 작전이 시작됩니다. 거절의 아픔을 딛고 진심을 보여주려는 그의 행복, 그리고 심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과연 그가 마강숙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는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마강숙은 이 짧은 대화에 모든 게 담겨있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거절당해 보신 적 없으시죠? 마강숙 씨가 처음입니다. 회장님이라면 아무도 쉽게 말 못하던 그 세상에서 마강숙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시원한 사이다 같았는지 보는 사람도 속이 다 뚫리는 기분이었죠. 괜히 혼자 고민하고 설레고 마음 졸였네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석은 생각합니다. 마 대표 본심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마강숙 마음 얻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한 회장의 모든 감정과 계획이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겨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쏟아낼수록 그의 가슴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맴돌았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운명처럼 몸속에서부터 시작된 것만 같았죠. 그렇게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감정은 어느덧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강숙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한동석은 작지만 진심 어린 변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건 단순한 구애가 아닌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째 오천수를 공략합니다. 한동석은 회장이란 직함을 내려놓고 술도가 창고에서 묵묵히 막걸리통을 닫고 쌀을 씻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오천수가 묻습니다. 회장님, 진짜 이런 일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마강숙 씨 마음을 얻으려면 이 집안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더라고요. 오천수는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십니까? 그땐 제가 마 대표한테 그랬거든요. 시동생들이랑 막걸리통 저으면서 오순도순 평생 살라고요. 그런 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막걸리통이 제 숙제입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묻어있는 반성, 배려, 그리고 진심이 서서히 천수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둘째 오홍수는 바지 사장이지만 최근 동네에 조그마한 토스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 손님도 드물었지만 그는 성실히 하루하루 가게를 지켜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LX호텔 직원들의 단체 야유회가 열렸고 회장 한동석은 행사 간식 메뉴로 오홍수의 토스트 가게에 대규모 주문을 넣습니다. 이게 뭐야? 한 번에 이렇게나? 당황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주문을 맞추는 오홍수. 행사가 끝난 뒤 그는 고개를 숙여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거 일부러 저희 가게 도와주려고 하신 거죠? 한동석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맛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광숙 씨한테 점수 따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오홍수는 순간 말없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의외로 우리 형수님한테 진심이시네요. 왜 형수님이 흔들리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셋째 오범수는 최근 독고세리와의 관계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술도가와 대립 중인 신라주조의 대표 독고탁이 직접 학교로 찾아온 것이었죠. 오범수 교수, 우리 딸 세리랑 관계 정리해. 내가 누군지는 알 테지? 독고탁은 학교 복도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윽박질렀고 이를 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당황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LX호텔 회장 한동석이었습니다. 독고탁 대표님, 여기가 당신 회사입니까? 학교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 쪽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순간 독고탁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술도가의 내부 횡령 자료. 신라주조 창업 당시 거래 내역. 필리핀 수출 과정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돌아가시면 이 대화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LX호텔에서 정식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한동석의 단호한 말에 독고탁은 입을 꾹 다문 채 자리를 떠났고 그 자리에 남은 오범수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한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마광숙 씨 시동생들이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오범수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론 무심한 척했지만 회장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막내 오광수는 현재 LX 패션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자리를 얻게 된 건 사실 한동석의 배려였습니다. 예전에 보미를 구해준 일도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지켜보니 듬직하고 바른 청년이더군요. 보미랑 같은 팀에서 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인턴 제안을 했어요. 오광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회장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사람 냄새나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요. 돌아가신 큰형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요. 나도 장수 형님 얘기 광숙씨 통해 몇 번 들었습니다. 난 광숙씨 마음을 얻으려면 시동생부터 내 편 만들어야 하거든요. 형수님이요? 회장님 혹시 형수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스파이까진 아니고 그냥 마 대표가 날 뭐라고 말하나 살짝 알려주면 고맙죠. 오광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저한테 잘하셔야겠네요. 비밀 유지비는 비쌉니다.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광수와 한동석은 회사에서 제일 이상하게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광숙의 엄마 공주실 여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사람. 젊을 땐 여자는 무조건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야 한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 나는 딱 하나 본다. 그 남자가 널 평생 편하게 해줄 수 있냐 없냐. LX 호텔 회장 한동석. 그가 회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주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광숙이 너 회장님 같은 사람 놓치면 바보다. 그런 사위 있으면 나도 속 편하게 늙지.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공주실 앞에 두 남자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 명은 고급 세단으로 태워다주는 한동석, 그리고 한 명은 갑작스레 술도가에 들렀다가 시장까지 쫓아온 박상만. 어머님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박상만이 먼저 손을 뻗자 한동석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어머님 트렁크 열어놨습니다. 바로 실어드릴게요. 장바구니를 가운데 두고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사이 공주실은 쿡 찌르듯 한마디 던집니다. 박 선생은 지난번 핸드백 사주고 파토나니까 다시 달라고 했으면서 내가 그런 건 딱 질색이야. 박상만이 당황하자 공주실은 고개를 돌려 한동석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회장님 같은 사람한텐 내 딸 시집 보내도 눈 안 감고 죽겠어요. 그 말에 박상만은 씁쓸하게 물러나고 공주실은 마광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 아직 마음 못 정했으면 나는 그 회장님이다. 정 많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잖니. 그 순간 마광숙은 살짝 웃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 다 들켰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실 여사님 사위? 그 호텔 회장님 이래.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정도면 진짜 사위 맞지. 한동석은 그렇게 회장 타이틀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점수를 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술도가 식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끼면서도 한동석의 머릿속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광숙. 괜히 혼자 고민하고 설레고 마음 졸였네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자꾸만 가슴 한켠에 맴돌았죠. 며칠 후 회장실. 한동석은 예고 없이 마광숙을 불렀습니다.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해 되묻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마 대표님,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까? 마광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거였어요. 회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그날 이후 인사도 못 받고 있습니까? 그건 회장님께서 저를 피하셨잖아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요? 아마 혼자 창피했나 봅니다. 잠시의 정적 뒤 마광숙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 회장님이 참 미웠어요. 좋아한다고 하셨다가 거절하니까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게
누가 보면 제 감정 하나 몰라준다고 토라진 어린아이처럼 보이더라고요. 한동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그 말씀 부정 못하겠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가 멋쩍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 제가요 사실 레스토랑에서 혼자 앉아서 미리 주문한 음식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코스 요리로요. 마광숙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입니다. 혼자요? 네. 심지어 와인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긴 저녁일 줄 몰랐거든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퇴자 맞고 일어나는 게 이렇게 창피한 건지. 그땐 정말 제 예상 시나리오엔 없던 전개였습니다. 마광숙도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날 이후에 인사도 안 하신 거였어요? 네. 창피했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날 애도 좀 먹었지만요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 사이엔 그제야. 그날 레스토랑에 어색했던 공기가 이제는 웃음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LX 호텔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은 채 낮에 들었던 마광숙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쉬웠는데 그 감정을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예전처럼 불규칙한 박동은 아니었지만 깊숙한 데서부터 묘한 이물감이 올라왔죠. 한동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잔잔한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마 대표님, 이제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게. 며칠 뒤 LX 호텔 창립 기념주 론칭 행사. 호텔 VIP 홀은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마광숙 대표. 그녀는 한동석 회장이 선물했던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감동,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구두도 드레스도. 마광숙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한동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시작입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온전히 마주한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행사장 한편 술도가 식구들도 모두 참석해 이 장면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 회장님께 마음 여신 것 같습니다. 봤죠? 드레스 입으셨잖아요. 그건 사귀겠다는 뜻이죠. 두 분 눈에서 꿀 떨어지던데요. 그렇게 모든 게 아름답게 흘러가던 그때 한동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행사는 급히 중단되었습니다. 곧바로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호텔 직원들과 술도가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 한동석은 의사로부터 진단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이식받으신 심장 부위에서 경미한 이상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서류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장수. 그 순간 한동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술도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마광숙을 처음 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뛰던 그 감정.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건 심장 하나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었네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마광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마치 오장수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선물 같기도 하네요. 마광숙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심장이 기억한 사람을 향해 두 사람은 천천히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 뇌피셜도 기대해주세요.